저희 부모님께선 시장에서 한평생 장사하셨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정감 있다던 시끌시끌한 시장통은 소위 뽀대도 안 나고 멋도 없어 그냥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일하고 싶었던 게 꿈이었네요. 그래서 20대 때는 백화점 숙녀복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명품샵에서 근무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백화점 직원들 중에서는 코너마다 보이지 않는 등급이 있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명품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으뜸이었죠. 외국 손님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가벼운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했고 특히나 명품 중 으뜸이라던 S 명품샵의 샵마스터였던 전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지적이고 존경할 만한 말솜씨와 외국어 실력도 갖고 있는 그를 짝사랑한 저는 주변의 도움으로 그 남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연애하게 되었죠. 3년 연애 끝에 저는 그 남자에게 한없이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고 그는 명품샵에서 그를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의 대시를 적당히 즐기며 저와 연애를 해갔습니다. 그렇지만 연애 기간 중에도 가끔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헤어지려 했지만 제가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먼저 놓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역시 매번 헌신적이고 자신을 용서하며 기다리기만 했던 저를 잊지 못했던지 다른 돈 많은 여자들과 데이트를 한 후 며칠 연락이 없다가 제가 힘든 마음을 정리하려 마음먹을 때쯤 꼭 저를 다시 찾고는 했고 저는 그게 사랑이라 여겼죠. 너는 내가 유일하게 숨쉬기 편한 청정지역의 공기 같다. 맑고 깨끗하고 옆에 있으면 건강하고 잘 살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돈이 없는 게 치명적으로 마음에 안 드네. 라며 취한 채 제게 취중 진담을 해대었는데 바보같이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가 미웠던 감정보다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모님을 둔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돈만 많았다면 그가 죄책감을 가질 일도 없고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는 바보같이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몸에 온 이상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어 확인해 보았더니 임신이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차마 부담을 짐져줄 수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죠. 허나 초음파를 통해 들었던 뱃속 생명의 심장소리와 반드시 아빠를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모성애는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기 전에 이미 제 수상함을 눈치챈 동료들은 단번에 그의 악기라는 것을 알았고 소문이 안 좋아지자 여론을 신경 쓴 그는 나쁜 사람은 되기 싫었던지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결혼하면 된 거지? 대신 나한테 너를 향한 사랑도 남편으로서 책임감과 의무도 기대하지 마. 너는 내 아이의 엄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라며 제게 못할 말까지 했지만 그 남자를 사랑했던 저는 그의 곁에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은인같이 고마웠던 내 아이에게 진심 어린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에 꼴이 내서 그런지 그는 미리 경고했던 것처럼 남편으로서 사랑과 책임, 의무감을 모두 다 저버리더군요. 남편의 숱한 외박과 바람, 임산부에게 한치의 자비조차 없었던 시아버지의 독한 시집살이는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지요. 만삭인 절 친척들 집 돌려가며 무자비하게 김장을 시켰고 결혼 당시 시아버지가 요구한 일방적인 예단 문제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턱없이 부족해 보였던지 아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것을 발목 잡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 과거에 날고 긴다 하는 돈 많은 여자들 많이도 만나고 다녔더군요. 저희 집단에도 당연히 무례한 사위와 아나무인 시댁이 마음에 안 드셨죠. 저는 결혼 후 6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고 우리 아들이 100일 때쯤 애기 울음소리에 짜증냈던 남편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결혼은 그렇게 상처뿐인 상태로 파국을 맞았고 저도 지친 나머지 양육권을 넘겨받고 이혼해줬습니다. 저는 오로지 아들만 보며 그 녀석 하나 잘 기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급할 때는 애 없고 식당 일도 하고 옷을 떼다 팔기도 했죠. 투잡, 쓰리잡, 돈이 될 만한 건 불법적인 것 빼곤 다 했어요. 하루하루 자식 교육시키고 먹고 살다 보니 아들은 눈 깜찍할 사이에 중학교 3학년 늠름한 아이가 되었죠. 자라면서 철이 빨리 들어 속 한 번 안 썩인 착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공장이 망해 매일 고용노동부에 들락달락하고 있었을 때 가사 도우미를 급구한다는 급한 직업 상담사의 말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페이가 현저하게 높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의리의리한 부잣집에 면접을 가게 되었고 사모님 되시는 분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사 도우미예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나이가 제법 있어 보이던 사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시다가 제 인상이 마음에 든다며 지갑 안에서 5만원짜리 한 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이거 가다가 차비나 해요. 면접 오느라 수고했고 내일부터 와서 일해요. 라고 허락을 해주었는데 저는 단돈 5만원 차비를 받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다음날부터 바로 가사 일을 하게 된 저는 초반인 만큼 긴장한 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모습에 만족스러웠던지 사모님은 말동무 삼아 제게 얘기를 했고 짧은 시간 안에 가정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선 쇼핑몰 사업을 하셨는데 대박을 쳤지만 평범한 전업주부로 사는 게 좋아서 남편한테 모든 걸 위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며 아들뻘인 남자와 결혼했다던 러브스토리를 풀었는데 20살 넘는 연상연하 부부의 사랑이 막 확 와닿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 눈을 의식했던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조차 밖에 내보이질 않더라고요. 곧 환갑잔치를 앞두고 있다던 그녀는 까칠하단 소문과는 달리 편안하게 저와 대화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거 우리 꼬마 신랑이 저번 결혼기념일 때 사준 가방인데 명품 관련해서 일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확실하게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업을 맡겼지 안 그럼 나 평생 바깥일 할 뻔했다니깐요. 라며 어린 남편 자랑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녀의 무장해제된 모습은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밖에서 그릇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아휴, 놀래라. 누가 이렇게 여기다 그릇을 쌓아놓은 거야? 여보, 나왔어. 라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래도 정황상 그 사람은 사모님의 꼬마 신랑 같았죠. 명품 그릇들을 실증나면 바꾸는 그녀의 변덕덕에 멀쩡한 그릇들 모아 제가 쓰려고 바깥에 쌓아놓은 걸 사모님의 남편이 건드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아까운 마음을 갖고 치울 요량으로 현관문 쪽으로 나갔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꼬마 신랑의 정체에 동공을 확대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설마 사모님의 꼬마 신랑 정체가 당신이었어? 라며 저도 모르게 이리 말했는데 무슨 이런 기괴한 인연이. 사모님의 꼬마 신랑이란 바로 제 전남편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이리 보고 다시 봐도 전남편이 맞았습니다. 그 역시도 단박에 저임을 알아보더군요. 위기감을 느꼈던지 행여 자신의 와이프가 눈치챌까 싶어서 일단 절 데리고 밖으로 나가 진정시킨 후 명함을 주었죠. 나중에 시간 내서 따로 얘기 한번 하자. 절대로 날 아는 내색하지 마. 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온통 머릿속에는 사모님의 꼬마 신랑이었던 전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기분이 묘하게 착잡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밝히더니만 결국 택한 게 엄마뻘인 여자라니 전남편 참 대단하다 싶었네요. 엄마 뭔 일이 있어? 얼굴이 복잡해 보이는데? 중학생 우리 아들이 다 큰 어른인 척 제 곁에 오는데 저는 그날따라 안쓰러운 아들을 꼭 안아주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제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낌새를 난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답할 수가 없었네요. 아빠에게 일찍 버림받아 얼굴조차 기억 못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미련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무척이나 아쉬워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만둬요. 나 아줌마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이제 정 붙어서 좋았는데 정 사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아쉽네요. 다음에 또 볼 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왠지 사모님과 또 보는 날은 아마 원수가 되어서 만날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다른 식당에 면접을 본 후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게 되었죠. 사모님네 많은 월급이 떠올라 아쉬웠지만 전 남편이 있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낯선 번호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야. 오랜만이네. 미안하지만 시간 좀 내줄래? 지금 나 당신네 집 앞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밖을 쳐다보니 고급 외제차 SUV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를 10몇 년 만에 동네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차를 주문한 후 서로 어색하게 말이 없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하지 그랬어.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 아들도 보니까 멋지게 잘 키웠더라. 우리 아들은 언제 봤는데? 몇 시간 전부터 밖에서 기다렸어. 니네 집 빌라로 들어가던 녀석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 나랑 많이 닮았던데. 괜히 우리 아내한테 아들 사진 보이지 마. 톡에 있는 것도 내리고. 눈썰미가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이걸로 나 곤란해지고 싶진 않아. 라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실소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히 알려줬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 더 이상 네가 아는 멍청했던 여자 아니고 네 말에 휘둘리고 놀아나지도 않아. 나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맨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게 해줄 테니까 다신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는데 그 남자가 절 붙잡았습니다. 너랑 우리 아들 많이 보고 싶었어. 그 와중에서도 그 사람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던 건지 그 말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저는 적어도 감정은 숨길 수 있었기에 그 남자에게 냉랭하게 대하면서 손을 뺐습니다. 괜히 깝치지 말고 앞으로 모르는 척 계속 살자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일도 없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네요. 속은 후련했지만 자꾸만 마음이 어지러워서 잡힐 길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뒤쫓아 나와 제 손에 봉투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때 위자료도 잘 못 챙겨줬는데 우리 아들 양육비하고 같이 넣었어. 사는 게 힘들어 보이던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어줍지 않은 동정심으로 돈을 내미는데 화가 욱 올라왔던 저는 돈 봉투를 받아서 돈으로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돈 싸대기 맞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나랑 우리 아들 앞길 막으면 너도 내 손으로 끝장낼 줄 알아. 그나마 애아빠라는 명목이 있으니까 이대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여겨. 그렇게 후련하게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허나 전 남편 쪽에서 겁도 없이 제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저희 집 앞에 왔을 때 아들을 보고 말았던 게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았어요. 40대 정도 되어 핏줄이 당겼던지 현 부인에게서 자식을 못 얻을 게 뻔하니 새삼 내 아들한테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제법 잘하는 편이라 반에서 줄곧 2등만 하다가 처음으로 1등을 했다며 제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장하다고 하며 저는 아들이 먹고 싶던 대게를 먹으러 가려는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가 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며 저와 합석을 한 후 아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반가워. 난 엄마랑 같이 일하고 있는 아저씨인데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 걸 쏘려고 하거든. 그리고 소원 하나 말해봐. 아저씨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데 누가 처음 본 낯선 아저씨에게 얻어먹으며 소원까지 빌까 생각했지만 핏줄은 달랐던 건지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전 남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엄마 친구분 중에 이렇게 잘생긴 아저씨가 있는 줄 몰랐네요. 딱 보니 우리 엄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만큼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은 아무래도 전 남편이 제게 마음에 있어 이 자리를 빌미로 대시를 하려는 것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부터 좋은 사람 만나 엄마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효자 아들이었어요. 전 남편이 자기 때문에 온 건지도 모른 채 아들은 저와 전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다 한 후 아들은 부침성 있게 집으로 같이 가자며 이끌었고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은 기꺼이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체 사모님을 내버려 두고 어쩌려고 그러는지 저는 아들이 화장실 간 사이 작은 소리로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두꺼운 낯짝으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친해진 인연으로 저희 집까지 드나들게 되었고 제가 없을 시에는 아들의 식사를 챙겨주며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들은 전 남편과 정이 붙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혹시 저 아저씨랑 결혼하면 안 돼? 나 아저씨가 너무 좋아.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아저씨랑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해. 저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아들에게 생전 내지 않던 성을 냈어요. 부질없던 그 남자의 정을 알기에 혹여나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더 이상 다가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 않고 제 아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지요. 사모님이 알까봐 조마조마해서 설득도 하고 윽박도 질러봤지만 그 남자는 점차 우리 가족의 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피해서 이사를 갈까 했지만 돈이 없으니 당장은 힘들었죠.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에 나가 앉아있는데 아들과 함께 있던 전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온 후 저를 살피며 얘기하더군요. 혼자 아들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않았어? 다른 남자랑 결혼도 못하고 나 같았으면 내 인생 때문이라도 아들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당신 정말 대단한 엄마야. 맞아. 나 여자 아니고 엄마야. 그래서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다가오는 거 신경 쓰이고 싫어. 제발 이제 당신 자리로 돌아가. 당신 없이도 우리 잘 살았고 충분히 행복했다고. 사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해.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나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어. 전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힘들게나마 입을 열더라고요. 나 지금 아내와 헤어질 생각은 없어. 바깥에서 애 낳아 배신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당신에게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나 우리 아들 키우고 싶어.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서 애 낳을 수 있잖아. 우리 아들 내가 당신 못지않게 잘 키울게. 아들한텐 아빠가 필요해. 라고 하자마자 저는 두꺼운 철면피에 따귀를 날렸습니다. 본심이 이거였구나 싶더군요. 저는 눈에 아무것도 배지 않았기에 만약 다신 내 아들한테 접근하는 꼴을 본다면 당신 부인에게 우리의 모든 관계와 숨기고 있었던 것을 다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근처는 추워도 얼씬 말라며 내쫓아버렸죠. 아들한테도 전 남편에 대해 아주 나쁜 아저씨였다고 미움을 심어줬지만 아들은 그저 이유야와 막론하고 같이 게임해주고 마음을 나눠줄 사람이 없어진 것에 실망한 것 같았어요. 친아빠한테 계속 그러는 것도 못할 것 같고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빨리 돈을 모아서 어디든 가야겠다는 심정으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일하는 식당에 여느 고급스런 귀부인이 들어오시더군요. 다름 아닌 사모님 모습에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놀랄 것 없어요. 나 당신 머리채 잡으러 온 거 아니니까. 머리채 잡힐 일 할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아요. 여기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주문 좀 받아요. 주문을 받는 볼펜을 쥔 손이 후들후들거렸습니다. 사모님은 우아하게 식당의 밥을 천천히 먹는데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일부러 바쁜 척을 하기도 했네요. 그러자 사모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이리 좀 앉아보라고 할 말이 있다더군요.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녀의 옆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처럼 사모님께서도 헛소리할까봐 무서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식 때문에 바깥으로 도는 꼴 맘 아파서 도저히 못 보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멀리 떠나서 살아요. 다신 우리 앞에 모습 드러내지 말고요. 그를 사랑하니까 처음에 그냥 아이를 데려올까 했는데 내가 당신을 좋아해서 차마 그럴 수는 없더군요. 돈 봉투에 자존심 부릴 것도 없어요. 당신도 나도 원하는 걸 지켜야 하잖아요. 라며 돈 봉투를 주는데 저는 사모님 말 맞다나 돈 봉투에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받아 챙겨 아들을 데리고 부모 형제도 모르게 먼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아들도 제법 시골 쪽에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사투리도 배웠는지 억양에서 묻어나와 간간히 웃음 짓기도 했네요. 그렇게 2년여 정도가 흘렀고 점차 전 남편에 대한 것들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고등학생이 되니 공부하느라 바빴고요. 1년 정도쯤 더 지났을 때 부모 형제와 언제까지나 안 볼 수 없었기에 고2 된 아들을 하루 홀로 놔둔 채 혼자 서울로 올라와 친정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불효를 저질렀다는 죄스러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에 눈물 지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전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떠나고 네 전 남편이 와서 아주 쌩 난리 부르스를 쳤다. 지 아버지랑 같이 와서는 너 아는데 가르쳐달라고. 자기 자식 손주 내놓으라고 아주 우릴 잡으려 들려고 해서 경찰 부르고 험한 꼴 봤어. 그런 놈하고 헤어지길 1000번 만번 잘했지. 얼굴만 뺀질뺀질해가지고선 나중에 그놈 아버지가 보란 듯 전화한 걸 보면 결국 애는 봤던 모양이던데. 네? 애를 봤다고요? 저는 이게 당최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사모님은 이미 연세가 있으셔서 아기를 보긴 힘들 텐데 설마 입양을 한 건가 싶기도 했고 제일 최악인 상황은 전 남편이 밖에서 나오거나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건 정말로 현실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묵혀두었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모님의 전화번호를 꺼냈어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어느 비 오는 날에 연락을 주셨더군요. 나 이혼했어, 그 남자랑. 나는 그 사람이 어차피 돈 보고 나랑 결혼한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다행이다 생각했어. 그렇게 핏줄에 집착하는 사람일 줄 알았음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겠어. 됐어, 이걸로. 좋은 사랑했고 결혼도 해봤고 후회하지 않아.